자, 마지막 시간은 실전 테스트 8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구성을 보게 되면 8문제 1번 수요 공급 언제나 출제가 되고 있어요. 2번은요 부동성, 자 역시 잘 나오죠. 3번은요 부동산 개발을 묻습니다. 언제나 출제되고 있고, 4번은요 투자 중에서도 할인 현금 수지분서법 언제나 한 문제는 꼭꼭 나옵니다. 5번 상업지역의 이지선정 항상 A급이죠. 다음에 6번 입지계수 계산 문제는 얘는 항상 A급인데 작년에 나와버렸어요. 올해는 좀 약합니다. 입지계수도 항상 중요하지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비중은 떨어져요. 7번은요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이고, 8번은요 가격 지원칙인데 틀림없어요. 올해도 7, 8번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다 비중 있는 문제가 돼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찾아볼게요. 옳은 것. 1번. 자, 1번은 지문이 보게 되면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죠. 1보다 크면. 근데 두 번째 줄 전체 수입, 총 수입을 묻잖아요. 탄력성과 총 수입이죠. 암기했죠. 비상탄해. 자, 비상탄해일 때 총 수입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비탄력이면 가격 상승 올려, 탄해 탄력적이면 내려. 이럴 때 총 수입은 증가한다. 이거 묻는 거잖아요. 바로 보겠습니다. 기업번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탄력적이면 내려야 되죠. 근데 임대료를 오히려 올려버리면 총수입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한다. 맞잖아요. 옵니다. 옳은 지문. 2번 두 번째. 다른 요인이 불변일 때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가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요. 증가할 때 증가하면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열등제가 아니고 정상제. 정상제죠. X. 디귿번요. 개별 공급자의 밑줄 하세요. 한계 비용 곡선 밑줄. 두 번째 줄. 자, 끝에 보니까 공급 곡선 밑줄. 못 박아버리세요. 부동산 경제 수요 공급에서 공급 곡선은 무조건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따라서 개별 공급자의 한계 비용 곡선을 수평으로 모두 합한 것이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맞는 말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이지 평균 비용하면 틀린 말입니다. 한 번 더 반박합니다.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이다, 평균 비용이다?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되고요. 리얼번 공급의 증가는 공급 곡선을 우하향으로 이동시킬까요? 우상향으로 이동시킬까요? 우하향 맞죠? 예.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급이. 공급의 증가는 이렇게 증가되게 되면 바로 우측 이동, 하향 이동이죠. 그래서 우하향으로 이동시킨다. 맞습니다. O가 되고, 수요 증가는요. 수요 곡선의 우상향 이동, 우하향 이동. 수요 증가. 우상향으로 이동 맞죠? 따라서 O입니다. 자, 미연번은요. 미연번은 뭐냐? 물리적 공급이 나오고 경제적 공급이 나오고, 두 번째 줄 가격 변화폭이 나와요. 가격 변화폭이 나오면 암기법 비비빅 암기했죠. 비비빅 요거. 자, 비비빅.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비 커진다. 뭐가 커져요? 가격 변화 폭이 커진대.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비비빅. 한 번 더 정리하면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크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폭이 크다. BBB. 그럼 반대로요.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 폭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요거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봅니다. 물리적 공급 측면보다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이것보다 경제적 공급은 탄력적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탄력적이니까 가격 변화폭이 커요, 작아요? 작다, 그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탄력적이니까 가격 변화폭이 크다가 아니고 작다. 틀렸습니다. 자, 지문이 꽤 까다로웠습니다. 옳은 것은 기역번, 디귿번, 리얼번. 정답 3개죠. 정답 3번. 2번요. 다음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다? 부동성. 자, 이 문제는요. 5개 지문 중에서 부동성 4개 찾고 아는 게 틀린 답입니다. 5번부터 볼게요. 자, 직주 접근 생활에서 거리 개념을 크게 의식한다. 거리가 다른 건 위치죠. 거리, 위치하면 부동성 맞잖아요. 5입니다. 4번요. 활동에서 권리 분석의 이론적 근거를 제기한다. 부동성은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은 등기제도가 필요하죠. 등기제도. 등기에 하자가 있다 없다를 밝히는 게 권리 분석이잖아요. 부동성 맞습니다. 5가 되고요. 부동성 때문에 3번 시장을 일정한 장소가 없는 추상적으로 만든다. 맞죠? 또 유통체계도 비조직적이다. 맞습니다. 5가 됩니다. 2번요. 부동성 때문에 지역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1번이 틀렸는데요. 인구 이동에서 자연 증가 현상을 가져온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인구 이동, 인구 동그라미, 인구. 인구가 나면요. 인문적 특성이지. 인구가 났으니까. 그러면 인문적 특성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계했죠. 용병가.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얘가 인문적 특성이잖아요. 이때 이 가가 뭐죠? 가변성인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잖아요. 이때 인구는요. 여기 들어가. 사회적 위치. 그러면 이거 들어보셨죠? 사회적 위치하게 되면 인가도교 관건 들어보셨죠? 자, 인구의 구조하게 되면 사회적 위치의 요인입니다. 사회적 요인. 따라서 인구 이동하게 되면 부동성이 아니고 인문적 성인데 바로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을 가려요. 사회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죠. 정답 1번. 3번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찾아볼까요? 1번.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발생되는 효율성의 문제를 아니죠. TDR 제도는 효율성 문제 해결이 아니고 형평성 문제 해결이죠. 효율성 틀렸고 형평성의 문제를 정부가 시장 개입할 필요 없이 시장 기능으로 해소할 수가 있죠. 효율성이 틀렸습니다. 형평성 문제 해결입니다.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4개 지문은요. 과거에 전부 출제가 되었어요. 기출문장. 2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새로운 개발 사업의 분석으로 국한되며 기존 개발 사업에서 행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해요. 새로운 개발 사업도 필요하고 기존 개발 사업도 행할 필요가 있다. 둘 다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틀렸고. 3번요. 신도시 개발. 아마 3번 지문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거예요. 얘는요, 11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품 여러분들이 못 따라올 거니까 참고로 이제 이렇게 한번 봐봐요. 신개발입니다. 자, 신개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규모 개발이 있고요. 소규모 개발이었어요. 그러면 대규모, 소규모가 뭐냐면요. 자, 신도시 대규모 개발은 저기
경기도 안산 아시죠? 경남 창원. 창원이나 안산은 인구가 50만 명, 70만 명 넘어가잖아요. 얘가 뭐지? 대규모 신도시 개발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신도시 개발은 뭐지? 인구가 겨우 한 3만 정도, 5만 정도. 작은 개발은 소규모 개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50만 명 넘어가요. 70만 명 넘어가요. 자, 이런 이제 대규모 신개발은요, 주로 고층 빌딩 많이 짓겠지. 그래서 개발 밀도가 높아요. 개발 밀도가 높다. 즉, 고층 빌딩이 많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소규모 개발은 인구가 3만, 5만 정도, 아주 소도시. 이런 것들은 개발 밀도가 낮다. 이렇게 비교가 돼요. 또, 이 대규모 개발은요, 특히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크게 개발하니까 대량 생산, 크게 개발할 만큼 평균 단가는 떨어지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합니다. 반면에 소규모 개발의 인구가 3만, 5만 정도. 혹시 그 전라도 쪽에 한평 들어봤습니까? 한평. 한평에 나비가 유명하죠. 나비. 원래 그 한평 그 도시가 정말로 비전이 전혀 없었는데, 그것도 그 나비 축제를 도입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소규모 개발의 특징입니다. 예. 굉장히 자연 친화적입니다. 도시가 소도시니까 주민들 간에 친화력도 높고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아주 단합이 잘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소속감이나 또는 연대의식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묻는 문제가 언제 우리 시험은요, 과거 11회 때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 3번 지문은 예를 묻잖아요. 예를 물어. 3번 볼까요? 신도시 개발은 개발 규모가 작고 개발 밀도가 낮다 뭐죠? 소규모 개발입니다. 이럴수록 자연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소속감도 높아진다. 맞죠? 정답 3번. 4번요. 수복 재개발이란 밑줄 하세요. 기존 시설의 확장 밑줄 하시고, 새로운 시설의 첨가 밑줄. 어떤 시설을 확장하거나 첨가하게 되면요, 수복 재개발이 아니고 개량 재개발. 개량 재개발입니다. 틀렸고. 5번도 기출문장이죠. 성속 또는 계획의 택지에 대한 개념인데 맞습니다. 통상 동일한 택지는 용도가 다르면 용도가 다른 만큼 성속도 차이가 없다는 거, 있다고 봐야 되겠죠. 차이가 있다. 자, 옳은 것은 정답 3번. 4번 문제요. 투자분석 기법 중에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편입비용률이 1보다 크거나 수능가는 0보다 크거나 내부 수익률이 요소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자, 수능가 0보다 크면 투자하죠. 내부가 0보다 크면 투자하죠. 근데 편입비용률 처음 들어봤죠. 그럼 편입비용률이 뭐냐? 편입, 비용, 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뭐지? 수익평가. 편입은 수익이니까 수익평가를 말하고요. 비용은요, 비용평가를 말해요. 그래서 수익평가 나누기 비용평가, 얘가 바로 수익성 지수를 말합니다. 수익성 지수. 따라서 수익성 지수와 똑같은 말이 편익비용률입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 결정 맞죠? 정답 1번. 정답 1번. 옳은 것. 2번요. 순현가란 NPV란 자,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 바로 틀렸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한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틀렸고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수익 현가에서 비용 현가를 뺀 거잖아요. 틀렸고. 3번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플러스로 만드는 거, 순현가를 뭘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죠.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틀렸고. 4번.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이 순영가보다 투자 판단 중으로 선호가 된다. 바뀌었죠. 순영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선호된다고 했죠.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틀렸고. 5번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이죠. IRR 내부 수익률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문제 5번요. 다음은 상업지역의 이치선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여기서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기출문장이에요. 기출문장. 1번, 허퍼의 중심지론에 의하자면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적당한 거리에 큰 고차원 중심지가 있게 되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는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맞죠? O입니다. 2번도 출제가 자주 돼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라서는 만약 X도시가 Y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Y가 작잖아요. Y가 작으면 더 가깝게 결정이 된다. 맞죠? O입니다. 3번.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론에 의하자면 최소 요거치는 요거 동그라미, 요거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요거는 항상 작아야 되겠죠? 저의 토대를 봅니다. 작을 경우에 중심지 존속 발전이 가능하다. 맞죠? O입니다. 4번요. 4번은 가능 매상고 추기 방법 중에서 회귀분석법을 묻습니다. 회귀분석은 항상 뭘 떠올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변수가 되고요. 그 결과 결정되는 값이 종속변수가 돼요. 따라서 회귀분석법은 자, 지역 내 인구, 소득, 경쟁업체 수가 영향을 주는 변수죠. 그러니까 종속변수가 아니고 독립변수. 독립변수가 되고 그 결과 결정되는 매상고가 바로 종속변수죠.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득, 경제 수가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되고 그 결과 결정되는 매상고는 종속변수가 돼요. 바뀌었죠? X. 틀린 답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에 문제 6번이요. 자, 6번은요. 입지계수를 구하시오. 입지계수.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인가수가 다음과 같을 때 X 산업의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골라요. 1을 초과하는 거 찾아래요. 그럼 표를 보게 되면 자, 표를 보게 되면 A, B, C, D 도시가 4개 나오네요. 그다음에 전국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1을 초과하는 걸 골라야 돼요. 이 문제는 참고로 27회 때 기출문제를 옮기되 제가 문제를 좀 바꿨습니다. 수정을 했어요. 1을 초과하는 걸 골라버려요. 그러면 먼저 공식부터 떠올리자. 공식. 자, 공식 보게 되면 공식 아시죠? 4줄 공식. 자, 분모가 전국입니다. 전국. 분자가 지역이잖아요. 전국에 대한 지역별인데요. 그러면 이제 전국의 총 고용인구,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인구, 지역의 총 고용인구,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인구가 돼요. 공식도 올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 묻죠? X산업. 산업이 도시가 A가 B가 C와 D가 있는데 이 넷 중에서 1을 초과하는 걸 찾아요. 1 초과. 1을 초과하는 걸 찾아래요. 그러니까 4개 다 구해야 됩니다. 문제를 아시겠죠? 그러면 표를 보시면서 자, 가로는 X, A, B, C, D 도시하고 전국이 나왔다. 자, 전국에다가 전국 동그라미. 전국이 뭡니까? 칠판 볼까요? 요거. 전국에다 아예 적어줘요. 분모. 분모가 나왔잖아. 전국은 분모가 돼요. 다음에 세랑목은요. X산업과 Y산업인데 지금은 문제 문제에서 X산업만 가면 되겠네요. Y산업 한 줄 쫙 꺼버리고 필요 없지. Y는 필요가 없어요. X만 가면 돼. X산업만. 자, 이제 표가 나왔죠. 이제부터 구해봅니다.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고 D도 구하죠. 이 공식 보십니다. 네 줄. 이렇게. 자, 표를 불러줘요. 전국은 총 얼마? 총 6,250. 6,250. 자, X산업이니까 X산업은 몇 명? 3,350. 3,350. B도 똑같아요. B도 전국은 총 6,250. X산업은 3,350. C도 똑같아요. 전국은 총 6,250에서 X산업은 3,350이다. 똑같습니다. 6,250에서 3,350 똑같아요. 분모 끝났습니다. 다음에 자, A도시 불러줄래요? A도시는 총 얼마? A도시 총 얼마? 총 합계 1,000. X산업은 얼마? 400. B 불러줘요. 총 얼마? 1,150. X는 얼마? 650. C는 전체가 합계가 얼마? 2,100. X산업은 1,100. D도시는 합계가 2,000. X산업은 1,200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땀 뻘뻘 흘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4개 다 구해가지고 이거 다 구해가지고 1보다 큰 것만 찾아봐라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언제 27회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숫자만 싹 바꿔놨거든요. 자, 결론은요. 자, 결과부터 본다면 A를 계산하면요. 얘가 0.75가 나와요. B 도시를 구하면 약 1.05가 나오고요. 다음에 C 도시를 가면 약 0.98이 나와요. D 도시는요. 약 1.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초과하는 것은 B하고 D가 되겠네. 정답 4번. 정답 4번. 그래서 6번 문제 보시면서 이쪽에서는 항상 요즘에서는 4개를 전부 다 계산해야 돼요. 4개를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정답 4번요. 자, 7번은요. 지역 분석입니다. 8번은요. 가계 지원칙입니다. 참고로 틀림없어요. 매년마다 이 둘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근데 작년 시험은 지역 분석과 계열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요. 지원칙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지역 분석과 지원칙은 항상 어떤 케이스든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7번. 지역 분석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역 분석은 지역의 장래 동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예측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역 분석은 장래 지역을 잘 파악해야 된다. 장래가 중요하니까 예측을 잘 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도 빈출 지문이죠. 사례 부동산이 인근지역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사례도 인근지역, 대상도 인근지역. 둘 다 인근지역이니까 같은 동네에 있잖아요. 같은 인근지역이면 지역면은 지역이 똑같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개별로인만 비교해서 개별기세를 판정한다. 맞습니다. 사례가 인근지역이면요. 사례도 인근, 대상도 인근. 같은 지역이니까 개별로인만 비교한다. 옵니다. 3번. 부선 활동에 있어서 인근지역의 경계 설정은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한다. 이때 실질적인 용도가 다른 말로 사실상 용도를 말해요. 맞는 말입니다.
4번.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가격 형성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전환권력 설명이 그대로 맞네요. 동일 수거권은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틀렸습니다. 동일 수거권은요, 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동일 수거권은 그 범위가 전국이 될 수도 있고 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역 단위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리와 관계가 없다. 틀린 답 4번입니다. 8번. 가격 전직의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아마 1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보는 걸 거야. 이런 지문은 전국에 어느 문제집 봐도 이런 지문 안 나와요. 문장이 어렵습니다. 1번.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일반 재화의 수익 배분의 원칙과는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문장이 아주 난해하죠. 그럼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이 뭐냐? 이걸 말해요.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자, 여러분들 생산 요소 아시죠? 토지, 자본, 노동, 경영, 생산 요소 나옵니다. 이때 자, 토지에 대한 대가는요, 임대료, 지대. 자본의 대가는 이자죠, 이자.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 되고요. 경영의 대가는 보수. 그래서 어느 부동산이 이렇게 총수익을 올렸다면 이렇게 전부 다 배분되는 게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본과 노동과 경영 요 세 가지는요. 토지 빼고 요 세 가지는요. 발이 달려서 발이. 적게 주면 딴 데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움직인다. 이동성입니다. 움직이니까 작게 주면 딴 데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지는 뭡니까? 못 움직이지. 토지는 부동성입니다. 얘들은 움직이니까 이 수익을 가장 먼저 배분시켜주고 남는 게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토지 수익은 최종 배분. 토지 수익은 부동성 때문에 최종 배분된대요. 얘가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얘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자, 비교되죠. 일반 제한은요, 먼저 배분해 움직이니까.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나중에 최종 배분, 얘가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일반 배분의 원칙은 다르대 말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일반 재화의 배분의 원칙과는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다르대 말입니다. 먼저 배분되고 부동산은 나중에 배분되고. 정답 1번. 그래서 1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니까 속으로 이따위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제가 대가리가 나빠가지고요. 이런 지문 못 만들어요. 이런 문장 어디서 건드려냈지? 자, 출전에 쓴 문제, 비공개 문제집입니다. 출전들이 지문 만들게 되면 기가 막히게 지문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주 비공개된 자료에서 가져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 출전들이 상당히 지문을 잘 만들어냅니다. 정답 1번입니다. 틀린 거 볼게요. 2번은요, 체유사행과 관계된 대내적 원칙, 내부 원칙이죠. 자, 대내 원칙을 암기시켜 드렸죠. 내부 원칙. 체사와 관계된 대내적 내부 원칙은요, 바로 형수배기. 형수애배기, 형수배기, 4개 암기했잖아요. 내부 원칙. 형, 균형의 원칙입니다.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입니다.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이 되고. 배,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기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수애배기, 형수배기 4가지가 바로 내부 원칙입니다. 요거 묻는 지문이 2번인데요. 따라서 대내적 원칙은 형수배기 하니까 수익
체증체감 맞고 비원칙 맞고 경쟁이 틀렸네. 경쟁의 원칙은 대외적 원칙, 외부 원칙이죠. 경쟁 원칙은 대외적, 외부 원칙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요. 부지와 건물의 적합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 아니고 균형의 원칙이죠.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는 균형의 원칙입니다. 틀렸고. 4번도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와서요.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생산 가치 시전다. 바뀌었습니다. 생산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더 중요해요. 왜냐? 특히 토지는요. 부정성 때문에 땅을 만들 수가 없고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 가치보다 시장 가치에 치중합니다. 바뀌었죠? X. 5번은요.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예측의 원칙이 아니고 변동의 원칙이죠. 항상 가격은 과거, 현재, 미래 변동하기 때문에 시점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 아니고 기준 시점의 근거 원칙은 변동의 원칙입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실전 테스트 문제 모두 마쳤고요. 자, 오늘은 투자에서 현금 수지까지 봤고요. 다음 주는 이제 남은 현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하고 금융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